그러면 영장판사인 유창훈 판사의 고심이 드러난 장문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논쟁거리는 이재명 대표 혐의 가운데 하나인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 이화영 진술 관련 피의자들의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게 이제 그 유창훈 판사가 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여러 논란거리, 논쟁거리거든요. 이화영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말이 직관적이진 않는데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이다. 일단 이 부분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앞부분 그 글자부터요. 그 화면을 예. 좀 이게 앞부분으로 보내주시면 예. 지금 이제 그 이화영 진술 관련해서 이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 이게 누구냐면요. 이게 바로 천준호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우일 용인갑의 위원장 대리, 예. 그다음에 이화영의 부인, 그다음에 면회 가서 확인 써달라는 당직자 김모 씨, 예.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했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실장, 최고위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빼고 누가 있어요? 근데 저 판사 밑에 줄 보세요. 피의자가, 즉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지시했다는 단정할 자료 없다. 이걸 검사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비서실장, 최고위원 보내가지고 회유해. 이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입증이. 예. 이럴 때는 상식, 경험칙이에요. 사실의 인정은 증거와 경험칙을 합니다. 이 최고위원, 비서실장 모든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지 최소한 묵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경험칙, 상식 아닙니까? 예. 이게 판사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직접 증거를 요하는 게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장을 보면 요 이어서 같은 거니까 예. 임의성 부분인데요. 예. 이게 제일 저는 황당해요. 그다음 문장. 자, 이화영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다시 꼭꼭 씹어봐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좀 직관적이지 않고 쉽지는 않아서. 네. 왜냐하면 임의성이라는 거를 자발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이 자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 건데 영장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뜻은요. 예. 검찰의 해유나 협박이 없었다. 그렇죠. 스스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또 다른 말로 하면 물론 뭐 부인의 협박이나 해유도 없었다고 민주당 이렇게 하여튼 어느 쪽도 협박 해유가 없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 임의적으로 진술했다 이 뜻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5번 바뀝니다. 보고 안 했다. 그다음에 보고했다. 또 안 했다. 했다. 이번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5번을 자백하다가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5번이 다 바뀌는 게 임의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발성이 있다. 예. 그렇죠. 어느 말을 믿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친구를 때렸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할 때 때렸다고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너 이게 왜 자백하나 부해. 이러니까 부인을 했어요. 또 나중에 또 자백했어요. 근데 또 부인해.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하면 우리 법에 보면 자백이 부인보다 증명력이 높은 거예요. 예. 왜? 자백은 범행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부인하는 예. 거는 인지상정인데 예. 따라서 저는 이화영의 진술이 5번 바뀌면 예. 이게 다 임의성이 있다면 자백이 더 신빙성이 높은 거죠. 판사는 그 점을 좀 이게 적극적으로 봐서 오히려 이게 자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나중에 본안 가서 따질 부분이니까 영장에서는 고려 안 한다. 이런 지금 거리거든요. 예. 저는 이게 판사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미리 다 깨맞추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거를 약간 조금 순화해서 한다면 뭐 기각 만들어 놓고 글을 썼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유창훈 판사가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 1년 혹은 1심까지는 나와 봐야 뭔가 이 사건의 매듭이 지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뭐 순화한다면 이게 그래 보는데 예. 제 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검사의 해유나 협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예. 나서 자백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을 더게 저는 신뢰성을 두는 게 맞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희대의 사건들이 많이 나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제 들고 나온 게 꽤 많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알려진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속보 형식으로 하나하나 전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난번에 경기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밑에 있는 신모 씨는 하위직이라 모른다고 했다가 작년 11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연락할 방법이 있나 연락처를 건넸다. 이 부분이 검찰이 이제 증거인멸의 핵심 의혹이라고 좀 보고 어제 들고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신모 씨라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오랜 관계예요. 경기도 부지사 되기 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고요. 또 그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로 가면서 그 밑에 평화협력국장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 이화영 부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1월에 이재명 대표가 신모 국장에게 저거를 문자를 보내서 이화영 측과 연락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은 날은 언제냐면요. 대북 불법 송금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안부수 씨가 잠적했다가 다시 등장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 사건의 실체가 뭔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위기감이 엄습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화영 측과 접촉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근데 자기가 직접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화영의 최측근이었던 신모 국장한테 저렇게 물은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이우일 용인갑 그 지역위원장 대리, 예. 그다음에 이화영의 배우자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최측근인 박찬대를 보내가지고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을 보내서 그 두 사람하고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직접 만나고 그 이화영 배우자하고는 또 전화 통화를 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묻고 싶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다 됐잖아요. 그때. 예. 그때 보면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했어요. 예.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까? 직접적인 개입 정황입니까? 묵시적 청탁? 그때는 묵시적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다. 뭐 꼭 말을 해야지 그게 뭐 직접적인 개입이냐? 눈빛만 보면 대충 안다. 뭐 그런 게 묵시적 청탁 아닙니까? 예.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걸로 볼 수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문자 보낸 것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직접적 개입 증거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신지호 의원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양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일단 떠나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여러 단죄를 받았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설주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뭐냐, 증거인멸 정황 아니면 뭐냐. 사실 이제 검찰로서는 어제 그 전에 언론에 공개 안 됐던 새로운 뭐 회심의 카드, 히든 카드 성격으로 갖고 나온 건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방금 신지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시적 청탁 이런 것은 상대방과의 어떤 인적 관계, 예. 밀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저는 그렇게 봤다고 보고요. 이 신모 씨라는 분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정말 그런 측근의 개념에 따를 정도의 어떤 밀접한 관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만은 단순히 연락처를 물어본 것만 가지고 이걸 개입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에 뭐 이화영 측과 연락할 방법이 있나 그래서 연락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연락에서 혹시 이것 좀 필요한데 아니면 이렇게 좀 뭐가 필요하다. 어떠한 개입의 정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범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없고 그냥 연락했다라는 것만 정황 증거만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 구속을 하는데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어제 그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의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재판받고 조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사실 검찰이 봤을 때 이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아니면 또 뭐냐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던 옥중 서신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은 이걸 이재명 대표로 판단하는 것 같고 검찰 탄압 내용을 자세히 써서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 그리고 좀 어제 좀 추가적으로 알려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도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당에서 당신을 의심해. 옥중 편지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10개월간 잘 참았으니까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당시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차례 보고를 했다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통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배우자 포함해서 다 말리고 회유하고 종용한 거 아니냐. 네. 검찰로서는 이게 명백한 증거인멸 아니면 뭐냐. 근데 일단 유창훈 판사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아니, 유창훈 판사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그 영장 그 판결문에 그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점을 만약에 주목을 했다라면 야 이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수 있으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개입을 할 여지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예. 어제 유청훈 그 부장판사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를 너무나 중점적으로 인식을 하는 바람에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무방하겠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앞과 뒤를 바꾸기만 하면 결론이 정반대로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을 뒤에 쓰면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앞에 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개입의 여지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순서만 가지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좀 모호한 이 결론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칙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에 대한 대원칙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그건 재판 가서 싸워라. 이런 취지의 말들도 지금 800자가 넘는 이 기각 사유에 곳곳에 좀 묻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누군가는 비판하고 누군가는 뭐 고심이 보인다 이런 표현도 좀 써서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이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 직전에 또 기자회견 열었다 취소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또 한 번 제시한 게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혹은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총 16번 연락했다. 이게 사법방해, 조직의 최후, 증거인멸 아니냐 했지만 어제 이 영장 판사는 이걸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기각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했다면요. 또 남은 혐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도 마냥 웃을 수 없는 기각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피의자가 관여가 있었다고 불만은 의심이 있다.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뭐 신중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불만은 의심이 있다. 그럼 백현동과 닮은 꼴인 대장동 의혹에도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결정권자잖아요. 허가권자이고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 정진상 비서실 당시 비서실장이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범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 시장으로서 허가권자의 시장으로서 어떠한 관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관여라는 것이 어떠한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관여인지 아니면 범행에 이를 정도의 관여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 관여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범죄로 확정할 만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러한 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혐의인데 200억에 대한 성남시에 대한 200억의 어떤 그 적자, 그 200억을 못 벌게 해줬다는 어떤 그 내용인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 배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 앞 단어가 이게 자막에 단어가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의심 앞에 상당한 의심이다. 예. 이게 돼 있고 전문을 봐야 돼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근데 저는 우리 자막에는 그냥 볼만한 의심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저기 상당한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자, 여기서 왜 상당한이 중요하냐? 예. 우리 형법에 보면요. 형소법의 구속 사유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만 있으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바로 논리 모순이에요. 우리가 구속영장이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예.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에 이를 단계 필요 없고 상당한 의심만 있으면 소명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해놓고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 모순 아닙니까? 제가 판사가 급하게 쓰다가 상당한의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써버린 거죠. 이게 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직접 증거하고 우리 간접 증거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방송 패널들 중에 보면 사람이 말한 그 진술은 직접 증거고 물증이 직접 증거고 진술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직접 증거하고 간접 증거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살인을 예를 들면 예. 칼로 사람 죽이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직접 증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구성 요건을 직접 하는 걸 본 거잖아.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서 독약을 사더라. 그걸 내가 목격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독사를 댔더라. 이거는 이게 간접 증거예요. 예. 간접 증거는 한 번 더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증거가 직접 증거가 간접보다 우월한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간접 증거가 더 우월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백현동 사건에서 유동규 씨가 자기도 모르게 200억을 정바울이가 준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빠졌잖아요. 이런 증언은 직접 증거입니다. 정바울 씨 진술이 직접 증거예요. 예. 이게 간접 증거가 아니에요. 배임이라는 구성 요건을 직접 소명하는 이런 증거들입니다. 왜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까? 그게 다 직접 증거인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정진상 씨하고 김현섭 씨가 통화를 했다. 예. 특별 면회를 했다. 이거는 간접 증거예요. 예. 그렇지만 200억 배임에서 빠지고 이런 거는 이게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판사가 저 부분도 이게 법률 용어에서 상당히 좀 이게 혼동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봅니다. 예, 사실 좀 더 정리하자면 이제 왜냐하면 기각 사유만 보고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백현동 의혹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 특히 정진상 실장 혹은 이재명 대표의 묵인하에 민간업자에게 많은 특혜를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200억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 부분인데 당시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히 의심이 있다는 표현부터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유창훈 판사를 가리켜서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고 쓴 것 같다는 비판,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그 얘기를 서정옥 변호사가 지금 하시는 겁니까? 법에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소명된다고 법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논리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 대목도 순서만 바꾸면 저게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으므로 증거인멸이 우려가 돼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예. 그러니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했다라면 저 똑같은 내용을 순서만 바꾸면 발부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되지만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상당히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와 그리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 송금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번 영장 청구 사실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를 일단 상당히 소명이 된다고 법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인멸이 없다고 한 것이 저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훈 판사, 특히 재판부도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본인 검사 사칭 재판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대답했더니 당시 김인섭 씨 최측근 김모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표현, 녹취록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예,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는가 제가 복수의 법조인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어서 설령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인멸할 증거조차가 없이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 또 영장 발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요 위증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 사업도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서 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 백현동 사업도 위증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백현동 사건 뭐라고 그랬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증거 앞에서는 백현동에 관련해 갖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니까 구속할 만한 적이는 아니다. 예. 그래놓고 또 증거 인멸에 있어서는 더 이상 뭐 인멸하고 자시고 할 만한 그 증거가 이제 이미 다 충분한 증거가 수집돼 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양립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전혀 모순되는 거죠. 어떻게 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모순되는 예. 이런 문장을 썼는지 저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예. 뭐 이제 판사에 대한 혹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이 기각사유의 문맥과 글귀,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순이 있는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논평을 해주고 있어서 철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증교사 의혹. 지금 워낙 혐의를 묶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그걸 기각이 됐으면 봐라. 유창훈 판사 재판부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럼 위증교사 의혹만 따로 떼서 수원지검인가요? 이걸 또 따로 떼서 바로 영장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따로 떼서 저는 추가 제 영장을 재청구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따로 떼서 기소는 분리 기소는 가능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검찰 수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막힌 상황에서 오히려 꼼수를 쓴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리 기소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세 가지 영장 청구 사유를 한꺼번에 해서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위증교사 소명도 지금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소명이거든요. 이게 입증됐다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식 이제 기소 후의 재판 단계에서 따져볼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을 들었다라는 분, 이걸 위증교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과의 어떤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기소 이후의 재판에서 좀 다퉈볼 만한 내용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봐요. 위정교사는 이제 이거 소명이 됐고 녹취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떼가지고 분리해서 기소하고요. 예. 근데 쌍방울하고 백현동 아직 소명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쌍방울은 박찬대, 천준호 이분들에게 소환 요구했는데 안 왔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사법방해를 수사해서 저는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 봐요. 영장을. 왜 그러냐면 이게 박영수 특검도 유창훈 판사가 기각했다가 예. 나중에 재청구가 발부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천준호 왜 박찬대 소환하는데 왜 안 왔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화영 부인하고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를 더해서 이게 더 확실하게 증거인멸이 된다면 쌍방울은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백현동도 아직 소명이 안 됐다고 하니 예. 필요하다면 이게 같이 묻고 거기에 이번에 쪼개기 후원금 정치자금법 있고요. 그다음에 배모 씨의 알겠습니다. 법인카드 예. 이게 있거든요. 저는 쌍방울 백현동은 뒤에 거 정치자금만 묶어서 재영장을 해야 된다. 위정교사는 소명됐으니까 분리 기소하든지 이렇게 검찰이 나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맞아요. 설주한 변호사 말처럼 이게 무슨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소명이 됐다는 거니까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더라도 다만 재판부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면 그걸 분리 기소해서 따로 떼서 재판에 넘기면 그 재판은 속도가 좀 나고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측 벌써 해석까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800자가 넘은 900자 가까운 그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를 꼼꼼히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납득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부터 각자의 생각을 좀 들어봤다면 구장 차장님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 저희 뉴스탑10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이런 판단했구나 다 납득이 되는데 네. 사실 그 평범한 시민들은 그럼 검찰이 2년 동안 도대체 수사해서 뭐 했냐? 네. 결국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 못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 네.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를 못 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법 절차와 예.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좀 다릅니다. 사법 절차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까지는 일단 무죄 추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면 이 사람이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겠구나. 실제로 사법부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다라면 인신 구속을 시킬 정도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상당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강제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기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데만 해도 벌써 한 1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지루한 시간을 지켜보다가 영장이 청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각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니 검찰이 여러 가지의 혐의를 잡고 조사를 했는데 왜 사법부에서는 구속시키지 않은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예. 유무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굳이 인신을 구속해서 강제 수사를 할 필요는 없으니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재판부 기소를 해라.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자. 이런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검찰이 고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추가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기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장 재청구로 갈 것인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과 별개로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금 공고히 됐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9시간에 걸친 실시심사, 9시간이 넘는 영장 심사를 이후에 900자에 가까운 그 기각 사유를 남긴 재판부의 판단 얘기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